산에서 내려온 예언자 6월, 운명을 가를 선택의 시간. 용이 뒤집히고 백호가 북쪽으로 향하면 민심이 갈라지고 지도자는 가면을 벗으리라. 효봉 스님의 미공개 예언 중 일부입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좌우할 이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이 선거를 예고했던 인물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인물의 이름은 효봉. 속세의 욕망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간 한 고승. 그러나 그는 세상 밖을 떠났어도 세상 속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 격동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시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었던 스님.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월이 되면 산천이 숨을 죽이고 민심은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당시엔 다들 시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2025년, 그 말의 무게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왜 하필 6월일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올해 6월,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선택의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 SNS를 통한 여론전, 청년층의 대대적인 움직임, 지금의 분위기, 효봉 스님이 말했던 불처럼 타오르는 민심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그의 예언 중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묵화 속 인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민중은 감동하되 곧 실망하고, 사슴 가죽을 걸친 자가 본색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나라가 몸을 가누게 되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후보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또 다른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효봉 스님이 말한 수묵화 속 인물, 그리고 가죽을 걸친 자는 바로 이 시대 정치인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효봉 스님은 생전에 많은 예언을 암시적으로 남겼습니다. 직접적이지 않되 시대가 오면 이해되리라는 식의 표현.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도성도청이 어지러울 때 진짜 지도자는 민초의 울음에서 태어난다. 2025년 6월, 도성은 과연 어지러울 것인가? 그리고 민초의 울음은 누구를 향해 터져나올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잊혀졌던 한 스님의 예언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효봉 스님의 말처럼 민심의 울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겉모습에만 이끌려 나라의 기로를 외면하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하늘의 불기둥 충돌의 시작, 선거를 삼킨 불꽃. 하늘이 붉게 갈라지고 불기둥이 산을 넘으면 사람들의 혀는 칼이 되고 나라는 두 개의 길로 찢기리라. 효봉 스님의 미공개 법어 중 일부.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단지 열정의 불이 아닙니다. 혐오의 불, 분열의 불, 그리고 갈등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길을 효봉 스님은 하늘의 불기둥이라 부르며 경고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종 대선 후보들의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지지층 사이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SNS는 이미 정보 전쟁터가 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내전의 전조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어쩌면 효봉 스님의 예언 속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불기둥이라는 표현. 한 제자는 이를 두고 하늘로 치솟는 분노의 기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불기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국민 감정의 극한 폭발을 의미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 혐오는 역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누가 되어도 똑같다는 냉소주의와
동시에 절대 안 된다는 적개심이 맞서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불은 불을 낳고 칼은 칼을 부른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꽃이 되면 나라는 타버린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언론의 프레임, 후보들의 자극적인 발언, 그리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번지는 정치적 폭력성. 효봉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말의 불기둥에 휘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기둥이 산을 넘는다는 말.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넘어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전직 정치인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룰 자체를 바꾸느냐 아니면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즉, 효봉 스님이 말한 불기둥은 정치적 판가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사라진 자리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리라. 그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길을 잃는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우리는 정말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2025년 6월, 이 불길이 단순한 선거 열기의 부산물인지 혹은 진짜 시대의 경고인지는 오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재의 달 재앙의 조합, 선거의 그림자. 하늘은 3번 눈물을 흘리고 땅은 3번 울음을 토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하는 3가지 재앙을 맞이하리라. 효봉 스님의 삼재 예언 중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이달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의 시간이 아닙니다. 효봉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삼재의 달이라 명명했습니다. 삼재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3가지 불운 3개의 재앙이 겹쳐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꿰뚫는 시대적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가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재앙 코로나 이후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 변이 H25N6가 이미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역 감염을 일으키고 있고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 때문에 조기 진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6월 말이 전국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정치적 대혼란, 후보 간의 막장 폭로전, 검찰 수사, 언론 통제 논란. 그 어느 때보다 신뢰받지 못하는 선거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저 역대급 부동층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선 무효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진, 그리고 원자재 수입 차질까지. 최근 식용유, 밀가루, 쌀 가격이 급등하며 일부 편의점에서는 구매 제한까지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식량 안보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흔들고, 하나는 정신을 짓누르고, 하나는 민심의 끈을 끊는다. 이 말은 각각 질병, 정치, 식량 문제를 상징합니다. 효봉 스님은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질 때 사람들의 판단은 흐려지고 그 흐려진 눈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어차피 뽑아도 바뀌는 건 없다. 이 후보도 저 후보도 마음에 안 들어요. 투표를 아예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목소리는 효봉 스님이 경고한 정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관심과 냉소로 현실화된 결과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삼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판단력과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단지 절망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재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3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 자신의 그릇을 비운 자만이 참된 물을 담을 수 있다. 자신의 그릇을 비운다는 말. 그것은 아마도 기득권, 이념, 편견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지금 삼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정치가 우리를 분열시키며 생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효봉 스님이 말한 비운 그릇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단지 한 표를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삼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의식 있는 자의 선언입니다. 검은 새의 비상 한반도 위 불길한 날갯짓. 검은 새가 북녘에서 날아오르면 남쪽의 심장이 멈칫하고 바다는 거세게 출렁이리라. 효봉 스님의 예언 9절 중 일부. 2025년 6월, 대한민국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중대한 시기, 북한은 다시금 세계의 시선을 잡아끄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군사위성 재가동, 그리고 최근에는 휴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을 반복하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발일까요? 아니면 효봉 스님이 경고한 검은 새의 비상이 시작된 신호일까요? 북에서 날아오는 새는 깃털이 아니라 칼을 싣고 온다. 효봉 스님은 생전에 북쪽 하늘을 유독 자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이상한 새가 떠 있을 때 남쪽 사람들은 TV보다 창밖을 먼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5월 말부터 한반도 상공에는 정체불명의 드론 출현설, 그리고 북한의 군사위성이 남한 주요 도심을 감시하고 있다는 비공식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봉 스님이 말한 검은 새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항공 무력, 즉 북한의 미사일, 드론, 위성 같은 공중 전력의 움직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적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정치의 방향성이 급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 수차례의 선거를 돌아보면 북한 변수는 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안보 프레임의 부각, 강한 리더십, 평화적 해법 구도 형성, 그리고 북한발 뉴스에 흔들리는 유권자들의 표심. 이번 대선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강경 대응을 외치고 누구는 남북 대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효봉 스님이 말한 심장이 멈칫하는 순간, 즉 국민들의 공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출렁이고 민심은 밀물처럼 쓸려간다. 효봉 스님은 특히 바다라는 단어를 통해 제주, 부산, 인천 등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해안 지역들에서 보수 진보 양 진영의 세가 엇갈리며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 해상 초계 활동 강화는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안보 이슈를 피부로 체감하게 만듭니다. 검은 새의 비상은 단지 위협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과 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 서로 간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공포에 굴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날갯짓은 적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두려움의 그림자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위협인가요? 아니면 정치가 만든 검은 새의 환영환영인가요? 효봉 스님이 남긴 또 하나의 경고,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 즉 한국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내부 붕괴 징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 균열의 소리,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진. 지하에서 울음이 들리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느니라. 균열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선택 직후다. 효봉 스님의 비공개 법문 일부. 2025년 6월,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합니다. TV에선 후보들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SNS에선 유세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하에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진동 같은 소리를 효봉 스님은 이를 지하의 울음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붕괴가 아니라 사회 저변에서부터 올라오는 불만, 불신, 분열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년층의 좌절,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불신의 정치 지형. 청년들의 울음, 희망이 없다. 이 말이 20대 입에서 나온다는 건 국가가 미래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M4 세대, 벼랑 끝 아르바이트, 이공계 고급 인력의 해외 탈출. 누군가는 대선이 희망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선택할 수 없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열,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 정책은 선거용 구호로만 소모됩니다. 그 결과 소외된 지방 민심은 급속도로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 경고한 지하에서부터 울리는 비틀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재편. 겉으로 드러난 후보 외에도 이번 대선을 통해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정치 권력을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 권력, 검찰, 기업 로비 등 이들은 지하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국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눈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그는 이를 지하의 손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모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지 못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언론조차 침묵하는 흐름을 지적하는 표현이었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누구의 손이 이 판을 움직이고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도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표를 던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이미 던져진 판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니 참된 선택은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대선, 과연 우리 스스로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무대 위 연기일 뿐인가요? 6월 12일 당신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발밑 어디에선가 효봉 스님이 경고한 지하의 진동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의 전쟁, 침묵의 칼날 혀로 싸우고 침묵으로 배다. 말은 바람이 되고 바람은 칼이 되며 칼은 사람을 나눈다. 말의 시대가 끝나고 침묵으로 나를 세우는 자가 세상을 흔들 것이다. 효봉 스님의 언어 예언 중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모든 시선이 후보들의 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여론이 뒤집히고 한 문장으로 진영이 흔들리며 때로는 말 한 줄로 정치 생명이 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말은 말하지 않는 말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전에서 말이 어떻게 칼이 되고 침묵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콘텐츠는 바로 후보 간의 토론과 인터뷰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라 전략에 의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공격적 프레이밍. 후보 A는 후보 B를 향해 무능하다, 위선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표 계산과 표심 자극을 위한 계산된 언어가 숨어 있습니다. 선택적 침묵. 가장 무서운 전략은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침묵의 칼날이라 했습니다. 묻는 이가 많고 듣고 싶은 국민이 많은데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가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안보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말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효봉 스님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분노를 더 조용히 불태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은 언어를 통해 움직이고 침묵은 눈빛과 시선으로 퍼진다. 효봉 스님은 선거의 핵심이 정책이 아닌 정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듣지 않고 감정을 따라 투표한다.
이 말은 2025년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정책은 복잡하고 숫자는 어렵지만 말 한 줄의 감정,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 정권을 심판하자 같은 감성적 메시지는 단숨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SNS에서는 이미 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짧은 자막 영상, 편집된 발언, 자극적 헤드라인이 하루 수백만 건씩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 말한 바람이 칼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의 혀는 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은 그 위에 편견을 더 씌웁니다. 말의 시대가 끝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리로 진실을 찾지 않는다. 그때 눈빛과 행보가 진심을 말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정책보다 언행, 언어보다 태도를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권자 중 상당수는 말은 믿을 수 없고 결국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5년 6월의 대선은 단지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을 숨기지 않고 침묵으로 회피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선거입니다. 말은 많지만 의미 없는 이 시대에 효봉 스님은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드러나라.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라. 붉은 손의 계약, 조용한 거래, 숨겨진 권력의 손. 사람들 앞에서는 흰 장갑을 끼고 악수하지만 밤이 되면 장갑을 벗고 붉은 손으로 계약을 한다. 그 계약은 말이 아니라 이익으로 쓰여진다. 효봉 스님의 미공개 법문 중에서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TV에선 공약이 오가고 토론장에선 논리가 충돌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거래들입니다. 효봉 스님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의 중심이 표면이 아닌 뒷면으로 이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붉은 손은 단순한 악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권, 자리, 권력 분배, 그리고 침묵의 동맹을 상징하는 코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만큼이나 선거 이후를 놓고 사전 계약을 맺습니다. 공천권, 장관 자리, 정책 우선순위, 심지어는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양보까지도 미리 조율됩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설명되지 않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선 암묵적 합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 과정을 전략적 연합이라고 부르지만 효봉 스님은 이를 피해 계약, 즉 국민이 모르게 맺어지는 자기 이익 중심의 미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표를 받기 위해 쓴 말과 자리를 받기 위해 한 약속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특정 세력과 특정 기업 간의 친밀한 만남, 이익단체와 후보 캠프 간의 물밑 협의가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잊히고 선거 후 정치적 보은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됩니다. 효봉 스님은 특히 선거 전날의 침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없을 때 귀를 막지 말고 손을 봐라. 그 손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누구와 무슨 계약을 했는지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현대 정치에서 거래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거래에서 국민이 빠져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공식 석상에서의 말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 누가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정당 내 파벌 재편, 고위직 낙점, 언론과의 밀착 등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붉은 손이 남긴 흔적입니다. 효봉 스님은 예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붉은 손은 말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 손이 닿는 곳은 반드시 흔들리고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